일본은 수출해서 뭐 사실상 꽝이고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일본은 사실상 실패했고 한 60년 이상 했는데 완성을 못해서 결국에 영국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엔진이 문제야, 엔진. 트럼프 대통령에도 필리핀 같은 나라 수준이 안 맞아 줄 수도 없고 관리도 못해. 너희 대한민국하고는 이 필리핀하고는 친하기도 하고 이 정도는 니네들이 잘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냐. 미국 입장에서는 F-35를 줄 수 없고 대타물 걸어서 KF-11이 가장 적절하고 북한이 절대 전투기 좀 못 쫓아옵니다. 늦었어요. 너무 격차가 심해. 근데 우리는 대단한 거죠. 묵묵히 진짜 묵묵히 열심히 한 게 따라보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이제 시기가 시작이 된 거죠. KF-21 미사일 발사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념이 이 전투기에서 이렇게 떨구는 거, 떨고서 단순하게 날아가는 게 있고 그 레이더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사전에 포착해서 제대로 이제 목표물 근처까지 가게 하는 유도, 그래서 폭파시키는, 격추하는 그런 단계로 나눠지는데 최근에 제가 한 거는 일단 투하해서 쭉 가는 거, 그 정도로 지금 보기 때문에 시험 발사 테스트를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유럽 수준으로 횟수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그 본체 미사일은 서유럽에서 개발했지만은 그쪽 나라의 전투기에서 제대로 이렇게 결합이 된 거고 발사가 된 거고 목표에 도달한 거지. 많은 실험을 이제 더 앞으로 25년도, 26년도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미사일이잖아요. 그 비싼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수행을 할지가 좀 의문은 들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방위사업청이 그 KF-11 보람의 사업팀이 이거를 앞으로 몇 해 더 하겠다 발표를 안 한 게 한편으로 이제 미리 발표한 건 또 보안 측면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선택, 소위 서유럽의 MBDA사에서 만드는 이 미티어 미사일하고 독일의 딜 회사에서 만든 IR-IST 선정은, 그러니까 물건 선정은 잘한 거예요. 이 서유럽에서 오랜 기간, 소위 뭐 50년대 후반부터 뭐 58년도부터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미국산 미사일을 면허 생산하거나 그 개발한 경험이 많은데 뭐 영국, 이태리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는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장단점을 이제 다 배우고 나서 독자적으로 이제 설계를 제대로 한 게 미티어 미사일. 그리고 이제 독일이 주도한 IR-IST. 특히 IR-IST는 러시아제 그 유명한 뭐 AA-8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점들을 보고서 러시아 미사일의 장점과 소위 그 자기들이 면허 생산 주도했던 뭐 사이드와인더 이거 장점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나온 아주 좋은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잘했어요. 미사일 자체의 그 품목 선택은 잘했는데 이게 이제 또 갖다 장착해서 쏴보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올해하고 내년에 중요한 이제 뭐 핵심 과제, 결국 이제 타격용이니까 공중전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은 이제 완성된 게 아니니까 잘 지켜봐야 되는. 미사일 자체는 선정을 잘했다. 근데 시험 발사 테스트고 완성, 인티그레이션, 소위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25년, 26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험, 이게 아마 이제 무장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전자장비하고 어떻게 제대로 잘 매치가 되느냐, 믹싱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전투기니까. 기존에 이 엔진을 사용한 그 비행하는 거는 2,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사고로 이제 자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그 기동력, 운동 성능,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1천회 사이에 파악이 됐고, 뭐 더 이상 고난도 뭐 할 거라기보다는 이제 무장 체계를 공대공 미사일의 운영,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순한 공대지 무장, 소위 멍텅구리 폭탄이라는 그냥 자유낙하식 폭탄을 또 나름대로부터 해야 돼. 블록 1에서도. 그다음에 뭐 보조 연료 탱크를 뭐 만약에 달게 되면은 어떻게 떨어질 때 항공기하고 충돌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테스트 이런 것들. 자기 몸에 이제 장착해야 되는 거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그게 아무래도 전투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횟수가 많이 늘려지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뭐 방위사업청 그 사업단 KF-21 보람의 사업 팀 그쪽에서 홍보를 한다면 이제 그런 쪽에 아마 치중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에서 이제 또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선정 어떤 뭐 물건 종류 선정은 잘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구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판매국하고 그 긴밀히 협력해서 개량령 그거를 적용을 면허 생산이든 공동 개발에 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미정인데 특히 가장 최근에 이제 일반 뉴스로서 공개된 게 저쪽에서 유럽권에서 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우리가 채택한 IR-IST 이게 블록 2형일 때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블록 2를 지금 개발을 또 시작을 했어요. 또 성능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최초 계약 단계는 그거를 이제 몇십 발을 했으면은 KF-11 보람에 블록 2에 가서는 또 이 좀 더 비싸지는 개량령을 살 건지 방향을 다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저쪽은 이제 개량령을 내놔서 물건을 더 팔러 가는 속셈도 있지만은 해당 그 독일 회사는 더욱이 미티어도 일단 세상에 나온 지가 최초의 그 형상부터 시작하면 20년이 된 또 물건이거든요. 물론 개발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개량량이 나올 텐데 어떤 소위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뭐 이런 탄약 계통이 무슨 아니면 전투기도 로트 단위거든요. 이게 딱딱 나눠요. 시기별로. 그래서 그 로트 단위별로 이게 좀 개량형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런 무장계통, 특히 공대모 무장계통이 있어서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물건을 사서 쟁여놓을지.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워낙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많이 사야 된다, 뭐 수백 발 사야 된다고 이제 어떤 얘기들은 흘러가는데 이게 뭐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미지수예요. 과연 무장을 어느 적정 수준까지 도입을 할지. 물론 이제 2030년대 이제 시작이 되면은 2032, 33 이렇게 되면은 또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지금 출시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건 그거고 이 순수 도입 무장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제 보유량 문제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아예 판 자체를 그동안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독점했다면은 처음으로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도입을 해서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건데 지분이 좀 줄어드는 거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가까운 미래에 또 국산도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전투기 무장도 전투기 플랫폼 자체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하지만 핵심 그 공대공 무장을 어느 정도 앞으로 보유를 하고 아니면 확보를 할지가 그게 이제 좀 뭐 26년 말, 한 27년, 8년도부터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이 유럽제를 이제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그렇게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을 요거 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데 해당 도입국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는 괜찮은데 돈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 그러면은 다른 미사일 가격이 싼 거 없어 하다 보면은 미국에서 파는 구형 미사일 좀 더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그걸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직은 인테그레이션 얘기도 없지만은 뭐 다른 미사일을 찾다 보면은 플랫폼을 팔았는데 또 무장은 물론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겠느냐. 원래 그 취지에 따라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 부분이 빨리 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실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출도 생각하고 우리 국내 보유량도 문제가 있고 지금 뭔가 좀 시간이 흘러서 올수록 아마 그게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또 이슈가 새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냥 서둘러서 급하게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뭐 올해부터 내년부터 개발을 한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제 미사일이라는 게 공대공 무장을 그 미사일을 처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갭이 생기고 뭐 수출 시장이나 국내 어떤 그 무장 보유량에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디테일한 이슈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무장 관련된 게 이게 그동안에는 공대지 지상 타격하는 무장이 없다 모자른다 개발 제대로 하겠는지 그 이슈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앞으로는 이 공대공 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할 건지 서로 이제 맞물려서 이제 막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것도 개발 완료할 때까지 그 부분도 동시에 지켜보고 어떤 그 정책 결정 무기 이제 소위 미사일 확보에 대한 그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니까 매니아 출신답게 그런 부분이 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이제 투 발사는 가능하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미국만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또 원천 미사일 개발국인 서유럽, 뭐 영국이나 뭐 하다못해 프랑스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게 예산을 주어져서 확실한 테스트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2년 사이에 예산 문제가 또 어떻게 되나. 또 이제 무장 관련된 얘기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적이죠. 이슈가 될 수 있고 걱정을 좀 이제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그게 다 잘 완성이 돼야만 수출 시장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대응을 빨리빨리 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이게 기존의 뭐 전차하고 자주파하고는 차원이 다른 또 얘기죠. 이건. 역사 자체도 틀려요. 제트 전투기라는 게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바로 실용화돼서 뭐 독일 메사추세츠 Me-262 그거는 빼더라도 독일 나치 제국 때 그 전투기 실용화된 그 전투기 빼더라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영국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그 다음에 미국이 쫓아왔는데 냉전 시작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죠. 이게 전투기 역사가 그거는 그거대로 오래됐지만은 미사일의 역사는 50년대 후반 소위 그 1958년도에 금문도 대만 야간 사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1958년도에 그 당시 중국 공산당 중공하고 대만 공군 이미 공중전을 했는데 그게 최초의 미사일 공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 공군이 일방적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58년도에 지금과 달리.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의 역사하고 전투 역사가 이게 좀 발자국이 좀 틀린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이게 같이 결합에 대해서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도 이게 뭐 회사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우리도 뭐 물론 이제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카이에서 만든다면은 이제 이런 공동 무장 미사일을 이제 좀 앞장서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회사는 LIG 넥스원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별개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체계 통합이라는 게 이제 폭넓게 다 합한다는 뜻인데 인티그레이션 영어로 체계 통합을 그렇게 해서 다 협조를 잘해서 생산 제때 해가지고 물건 제때 납품받고 테스트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게 모든 게 다 합쳐져야만 이 KF-11 보라매 전투기 시리즈 블록 1, 블록 2, 앞으로는 블록 3까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난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계곡처럼 산처럼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잘 해왔고 그리고 수출 시장이 전망이 좋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나라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건 오늘 현재까지 좋은데 이거를 완성, 생산, 뭐 배치, 운영, 그다음에 해외 수출 요건 또 다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이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KF21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뭐 정치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쪽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그 뭐 여당 야당 그런 면은 없는 거로 이제 보고 있고 미국도 이게 이제 애초에 기획된 게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미국이 동맹국을 어떤 능력까지 키워주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우리 단순히 이제 방위만 얘기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1948년도부터 시작된 냉전 철회장막 그때부터 이제 뭐 조금씩 고민하다가 결정적인 게 1950년 6.25 전쟁 이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히 동맹을 어떻게 어느 정도 키워서 써먹을 건지 그거는 이제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출 통제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다라고 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대한민국 전투기가 판매가 돼서 나한테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수출 금지. 그 엔진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팔아요. 그게 아주 뭐 동맹 관리하는 방법이 이 무기 체계도 그냥 자기 것을 뭐 이렇게 직접 판다기보다는 이제는 OEM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하청 줘서 대신 만들게 해서 뭐 팔게 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물건 파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상황까지 왔죠. 우리가 이제 다행히도 그 단계까지 이제 진입을 했고 옛날에는 뭐 이제 뭐 일본들이 얘기했는데 일본은 수출해서 뭐 사실상 꽝이고 뭐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근데 이제 전에 뭐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몇 나라들은 이제 독일도 그렇고 뭐 자체 낼 수도 있지만은 또 뭐 이태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키워준 경우는 있었어요. 미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유럽은 독자적인 무기 체계로 다 이제 돌아섰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는 그런 쪽으로 어떤 자기들의 국가 그 외교, 안보에 맞지 않는 나라는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하는 방위사업청이나 카이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잘 미국의 국방외교 정책을 면밀하게 매번 상황마다 정권마다 들여다보면서 세이지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이거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이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 팔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대신 대타로서 판매하는 걸 원하고 또 승인을 할 것이다면 그 나라 가서 이제 열심히 세일즈를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안 되는 나라 가서 찝쩍거린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동맹 관계 통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트럼프라도. 근데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저기는 특히 뭐 필리핀 같은 나라. 난 F-35 저기한테 수준이 안 맞아서 줄 수도 없고 관리도 못 해. 그런데 너희 대한민국하고는 이 필리핀하고는 친하기도 하고 무기도 뭐 많이 팔고 있고 이 정도는 니네들이 잘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냐. 소위 전문 용어로 해서 테크랩. 기술자를 일정 부분 파견해서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냐. 뭐 영국의 뭐 테크랩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타이푼 아니면 전에 토네이도 관리해 주듯이 돈 받고 그걸 대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사시에 필리핀 공군이 보유할 수 있는 KF-21이 또 그 지역에 필리핀의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게 뭐 참전을 해라 이게 아니라 대만 전쟁에 참전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지역만이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비행을 시켜라. 여차하면 뭐 미사일 쏴서 격추해라. 니네들 그 영공에 들어오면은. 그러려면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F-35를 줄 수 없고 너무 과다하다 이거죠. 과연 저게 줘야 되냐. 그게 그 대탐을 걸어서 KF-21이 가장 적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들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포기를 하거나 우리 KF-21 보람에 공동 생산이라고 하죠. 현재 면허 생산 단계로 내려왔는데 포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인도네시아 공군에도 미국제 F-16 전투기가 한 50여 대 미만이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목적이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그 F-16 계열을 대한민국 공군이나 인도네시아 공군도 대체하기 위해서 딱 그 계획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50대라는 전투기는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이제 덜 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면허 생산을 줘서 조립하는 단계에서 기술을 좀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죠. 뭐 면밀하게 안 알려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조립 완성도는 높지만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안 알려주겠다는 거죠. 카이 쪽에서 방사청에 통제를 하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인도네시아 통제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지켜보면서 뭐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제 그 팔짱 끼고 이제 보는 거죠.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나 간접적으로.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 신문 기사나 뭐 세미나 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묵시적인 뒤의 얘기거든. 이 배경에 있는.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수들은 없어요. 자기들이 또 이 소위 유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미국과의 관계 뭐 다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이런 배경이 이런 게 있지 않게 되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직간접적으로 동맹 관리가 이제 이런 거죠. 대신 시키는 거. 싸움하는 영화들 보시면은 뭐 보스가 넘버 2를 내보내거나 넘버 3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내보내는. 이게 무기체계 수출, 수입 과정에서 어떤 동맹 관리에도 들어가요. 이게 5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최초 유발자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이제 철의 장막을 치면서 베를린 거의 통제를 하면서 1948년, 49년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정점에 오른 게 6.25 전쟁, 본격 대결.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런 전투기, 뭐 전차, 아니면 공동 개발, 뭐 주포, 탱크의 뭐 전체 주포라든지, 아니면 소총의 뭐 규격화, 뭐 어떤 그 5.56mm, 뭐 7.62mm. 그게 이제 다 그 시절 50년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트럼프가 방위비 뭐 요구한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얼만큼 미국의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우리를 통제해올 건지. 그거를 이제 방위사업청은 외교부는 외교부고 방위사업청은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 특히 엔진 같은 게 미국제가 있기 때문에 T-50도 그렇고 그것도 미국제 엔진이고 KF-21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보라매 전투기뿐만 아니라 수리견 헬기. 이제 이걸 수출을 이제 좀 하겠다 하면서 이라크에 뭐 2대가 이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뭐 어쨌든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수리견 헬기도 미국제 엔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동맹 관리는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냥 휙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제 동맹국을 통제를 하는 거죠. 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주도해서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자 시작이 됐어요. 발제를 했어. 그래서 이제 뭐 예산 마련도 해야 되고 그 뭐 기술 개발, 요소 기술 어려운 기술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르면서도 성과도 내야 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10년을 바라보고 있고 2035년도. 근데 저는 이제 나와서 말씀드릴 때는 야 일본도 봐라, 중국도 봐라. 이 엔진이 단순한 게 아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50년대부터 손을 대가지고 성공했지만은 그건 또 뭐 비공식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기술 지원이 있었지. 그거는 어떤 문서나 어떤 일반 어떤 책자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뒤에서 또 영국이 도와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했는데 과연 우리는 미국이 어느 정도 도와줄까? 지금의 보라매 전투기에 넣는 뭐 F414 이게 이제 면허 생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이제 그 해당 업체가 미국의 통제, 정부 통제를 받으면서 뭐 한 10%, 10단계별로 주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독자적으로 완전 자립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원천 제작사 F414 엔진의 회사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조금씩 받아도 2035년도에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난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독일의 장인전식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오스트리아나 이태리 북부의 밀라노에서 나오는 물건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어느 정도 숙련도가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 앞으로 미래 10년 후에 그걸 습득을 하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진정한 국산 그 전투기 엔진은 2045년도. 왜냐면 그동안에 뭐 일본의 사례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은 사실상 실패했고 여러 가지 이거 한 60년 이상 했는데 쓸만한 그 엔진 힘을 발휘하는 추력을 이렇게 막 분사하는 추력을 제대로 전투기 엔진을 완성을 못해서 결국에 영국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공동 개발로 그 DCAP 쪽으로 간 거거든요. 핵심은 엔진 때문에. 그 롤스로이스의 전투기 엔진 때문에 글로 간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일본이 지금 많이 성숙돼가지고 뭐 레이더 부분, 전자조작식 레이더나 뭐 스텔스를 좀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엔진이 문제야, 엔진. 결국에는 끝에 가서. 그래서 영국하고 손잡은 거고. 우리나라도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결국 저게 수출하는 데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이제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올해부터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10년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한 20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쓸만한 엔진에다가 모든 걸 자기 국산 장비로 해서 나온 전투기가 사실은 라팔이에요. 라팔이 모든 면에서 다. 미국의 간섭을 안 받고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가 서방 측, 소위 그 똘똘 뭉친 그 백인 국가들, 뭐 영어권은 아니더라도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뭐 미, 영,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다음 넘버 2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나라한테는 안 팔아요. 그냥 회색 국가,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나라한테는 아, 형 미국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도 전투기 팔아도 뭐라고 안 하겠지. 또 미국은 야, 내 전투기는 우리 미국 전투기 팔 수는 없어. 근데 그건 대신 팔아서 얘네들이 좀 변덕이 심한다라니까 만약에 전 지구적인 전쟁이 났을 때 얘를 잘 이렇게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가용 전력으로 그런 회색 국가를 이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고 실제 뭐 2차 대전 때 멕시코나 브라질이 또 미국 중심의 그런 연합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완전 독자 전투기 프랑스 라팔 파는데 내가 방해는 안 할게. 근데 하여튼 관리 잘해. 뭐 기술 저쪽으로 안 세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제 그런 조언으로 서로 이제 어떤 그런 협의체가 있어요. 비공식적인. 그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통제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또 그 다음 단계 엔진도 국산화해서 프랑스 수준으로 이제 가겠다는 게 사실 목표죠. 라팔 전투기의 국산화, 완전한 그런 국산화 정도로 2035년 이후에는 하겠다. 방향을 설정한 건 아주 잘한 거예요. 항상 시간이 걸리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만 늦지 않게
새로 진입할 수 있고 전투기 순수 개발국의 어떤 그 대열에 10대 국가가 아닌 6개, 뭐 7개 국가, 뭐 7번째, 5번째 될 수 있는. 근데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기에 올인을 했는데 핵탄두에 우리는 이제 이런 재래식 무기에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차이점은 무기체계 차이점은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서로 다른 점이 뭔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물건이 전투기. 북한이 절대 전투기 좀 못 쫓아옵니다. 만드는 거. 늦었어요. 너무 격차가 심해. 근데 우리는 아직 뭐 대단한 거죠. 그 사이에 그냥 묵묵히 진짜 묵묵히 열심히 한 게 이제 뭐 효과를 보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이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머스크가 F-35 전투기를 멍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I 전투기를 언급했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소위 자기가 사업하는 분야라든지 뭐 로켓도 손대고 있지만은 소위 이제 새로운 기득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소위 미국의 군산 복합체라고 이제 소위 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뭐 폭격기, 제트 폭격기라든지 핵무기라든지 핵탄두 그게 이제 전차 뭐 소총까지 다 이어지는 그 카르텔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정부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양산, 배치, 수출 그다음에 군사 원조 물자로도 이렇게 내보내서 미국의 뭐 국방에서는 상당 부분 점유를 할 수 있는 그게 소위 이제 군산 복합체인데 그게 50년대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70년 이상 흘러왔으니까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 카르텔이. 그들만 정해진 업체들만 미 국방에서는 이제 타먹고 그리고 회사가 유지되고 앞으로 미래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앞으로 차세대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로켓까지 뭐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친구들,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 소위 카르텔 비슷하게 또 다른 새로운 신 카르텔. 그 사람들 친구들, 아니면 자기가 투자를 했다든지 그게 또 무인기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끼워달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예요. 내가 그 안에 너희 그 기존의 철옹성 같은 그 카르텔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좀 틈을 벌려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러우 전쟁 하지만은 거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그 무인기만 가지고 소위 그 드론, 자폭 드론만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폭 드론은 근거리 전투에서 효용이 있는 거지 원거리 높은 고도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큰 무인기 UAV. 옛날에는 UAV라고 하는데 지금 다 드론으로 뭐 이게 이름을 합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큰 거는 UAV, 작은 거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 다른 지역 가면은 오히려 UAV가 더 격추가 되더라도 또 원활하게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암살까지 하니까. 근데 이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쓴 거는 뭐 작은 거 그냥 가성이 폭파해서 그냥 전차 하나 부시고 하는 거. 그런 좀 가까운 거리 뭐 11km 이내에서. 근데 그 이상의 원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 이게 태평양에서 이 무인기를 큰 거를 보내야만 저 중국에 양안 사태에 개입해서 뭐 폭탄을 떨구든 암살을 하든 하는데 그 비행을 요만한 이 작은 이 비행을 하냐 이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한 300km 내려오는 건 있어도 그 광대한 태평양에서 막 본토에서 서해안 쪽에서 보낸다든지 하와이 쪽에서 보낸다든지 최소한 뭐 괌에서 보낸다든지 앤더슨 기지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무인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폭 드론도 하나 껴줘야 된다. 무기 체계로서. 왜냐면 이제 20세기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전투기하고 전차, 잠수함이 등장합니다. 뭐 독가스도 등장하지만은. 그게 이제 완전히 전쟁의 판도를 이제 바꿔서 소위 뭐 물건으로 따지면 포트폴리오, 만약 무게 장르가 갑자기 확대가 돼버린 거죠. 하늘까지 지배도 하고.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더 그거에 관련된 정밀 무기들. 전차, 전투기가 더 고도화되고 성능이 더 막강해지고 화력도 세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우리 6.25 전쟁까지 그랬는데 베트남 전쟁 때부터 이제 바뀌죠. 뭐 건십이라든지 공격 헬기가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걸프전 때는 또 정밀 유도 폭탄, 소위 뭐 그 레이저 유도 폭탄이 뭐 아주 득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03년 그 이라크 전쟁 때는 뭐 GPS로 유도하는 뭐 정밀 유도 폭탄 점점 종류가 늘어요. 그때마다. 근데 실제 뭐 첨단전, 현대전을 다 수행하려면은 이게 물건 종류가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어느 특정 무기만 가져서는 전쟁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자폭 드론 이제 발표했지만은 그저께.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 양이 이제 종류가 늘어나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저 무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군산복합체 그 분야에서도 아 나도 끼워줘. 나도 이제 이게 전쟁 수행하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잖아.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내가 돈 투자한 친구들 회사들이 그 뭐 큰 회사들이 다 이거 만들어 껴달라.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에 그 딱 자리 잡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까야 되거든. 비난을 해야만 틈새가 열리거든. 왜냐면 비난을 받으면은 저거는 뭐 무기장 좀 틀리니까 그래 일부 껴주자. 뭐 다른 부분에도 해먹는 사람을 좀 빼버리고 얘를 대신 껴주자. 대신 우리하고 친해지게 만들자.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죠 지금 서로 이렇게 좀 그런 단계. 지금 뭐 미국이 트럼프가 무역 뭐 보복인가 뭐 서로 주고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역 뭐 통제. 뭐 저기 윗나라 캐나다 밑에 멕시코부터 손을 대면서 엄포를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서로 이제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소위 자기도 진입을 하겠다. 그런 기득권의 무기체계 장내에 자기도 진입을 해서 앞으로 좀 이익을 또 추가로 보겠다. 기존에 뭐 우리가 알려진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요것도 돈이 되니까 미 국방부의 국방비라는 게 아주 이게 꽁돈이다시피 하여튼 거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물건 납품하면은 만들어서 주면은 아주 보장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계열화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속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건드려야죠. F-35 쓸모없다고. 근데 뭐 미공군이나 미 해군 해병대가 이미 거기에 20년 전에 올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 마피아 같은 군산 복합체들이 이미 결정 내린 지가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없다고. 대신 이제 끼워주겠다는 거는 이제 끼워달라. 이제 이런 게 시작은 된 거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정권도 이제 4년 이제 출범했지만 4년 동안에 이제 그거를 끼워 들어가겠다는 거고 짧은 시간을. 그래서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자폭들은 하나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물론 이제 휴전해서 뭐 인질 교환하지만은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그것을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공군이 그 상대 정규군 같은 그 게릴라 집단들을 그 지역 뭐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인, 무고한 민간인들하고 뭐 어린아이들, 여자들, 뭐 노인들 거기를 무차별 때리는 거는 자폭드론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본 영상 그동안 1년 이상 본 영상은 공군 전투기의 정밀 유도폭탄, 레이저 유도폭탄, GPS 유도폭탄은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그냥 뭐 건물 하나 날려버리고 막 무너뜨리게 그게 뭘 말하냐? 기존에 공군 전투기가 이 정도로 중요하고 이렇게 반복 사용, 일회성 사용이 아니라 이건 플랫폼이니까 가서 떨고서 돌아와서 다시 달고 또 떨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일종의 뭐 트럭 같은 개념으로 폭탄 배달. 그래서 그 해당되는 플랫폼 F-16 뭐 I라든지 뭐 F-15I가 뭐 상대방이 정규 같은 게릴라이기 때문에 높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대공 미사일이 없다시피 하니까 뭐 적어도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안 내려가죠. 높은 곳에서 다 이렇게 유도폭탄 쏘기 때문에. 근데 떨어지고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뭐 그냥 건물 하나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전쟁은 또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대만의 양안사 때 해전도 중요하고 다 그냥 모든 그 무기 장르를 다 구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비 투자가 뭐 인건비, 소위 우리 병사들의 월급 좀 어마무시하게 올려주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투자해야 되는, 만들거나 사와야 되는 무기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무기 장르를 버릴 수도 없어. 참 골아픈 거예요. 무기 종류는 늘어나고 거기에 맞는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국방비를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또 이제 뭐 방위비 달라고 하니까 뜯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줘야 되고 새로운 무기 장르도 도입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개발 도입도 해야 되고 뭐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국방비를 줄인다? 대한민국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처음에 이제 얘기가 미국 얘기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우리가 숙제가 이런 돈 쓰는 것도 늘어나는 거죠. 뭐 KF-12 보라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뭐 우리 기다린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돈 문제가 또 작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트럼프 정부는 국방비를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이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보수 세력이에요. 그 80년대 초반에 81년도에 집권을 시작한 그 레이건 대통령의 좀 과격한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무기 체계를 똑같이 또 확보하고 증대시키는 데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바이든 정권 때부터 이제 뭐 발전은 됐는데 트럼프가 또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야, 바이든이 했던 뭐 무기 사업들, 이제 국방비가 이제 그 중심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바이든이 이제 추진했던 무기 사업을 뭐 버려라, 취소해라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핵전력, 소위 수중 전력의 핵심인 그 뭐 SLBM, 탄도탄, 신형 잠수함도 지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 발사 탄도탄은 이제 기존에 미니트맨 3를 대체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그 미국 본토에 광범위하게 이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뭐 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일로 문제도 있고 발사하는 거 기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좀 더 검토해보자.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검토를 좀 좋은 쪽으로 해보자 해서 순위가 이 핵전력에 있어서 이렇게 뭐 세 번째로 밀렸다든지, 또 반면에 이제 공중전력, 그러니까 폭격기에서 뭐 떨궈야 되는 핵폭탄을 떨구는 폭격기 전력은 변동 없이 뭐 바이든 때 이제 시작된 거를 계속 이어가는, 뭐 칼을 댄다든지 손을 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기본 그 구조나 기조는 정권에 뭐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작은 사업들에 있어서는 뭐 손을 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앞으로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무기 획득, 국방비를 이제 집중 써야 되는 무기 획득 사업은 이제 그렇게 조정은 이제 아직은 뭐 큰 틀에서는 없고, 다만 이제 병력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죠, 며칠 전에. 뭐 트랜스젠더 쪽을 이제 좀 빼내고 동일한 거의 규모와 비슷한 숫자의 이 주사 안 맞은 사람들. 근데 그 숫자가 공교롭게 비슷해요. 딱.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국방력에
병력 파견하거나 이제 미 본토를 지키는데 병력들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보수적으로 싹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아주 그거는 얘네들이 이 트럼프라고 해서 과격하다고 해서 밀어나가거나 그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나마 생각을 좀 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일기 때 저희가 좌충우돌 그냥 막 해서 한번 질러봤더니 너무 이 불협화음이나 좀 잘못된 게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딱 그냥 질릴 때는 한 번에 그냥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좀 개량된 뭐 이제 제2기 정부가 된 거죠. 트럼프 자기 자신에. 그래서 당장은 이제 핵심 전력에 대한 거는 그 국방비에 쓰는 거는 변화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실제 주전력, 소위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지금 건조를 이제 아주 뭐 오랜 기간에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돈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큼 최신 그 설계이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물론 이제 그 노조 문제, 어떤 사람들이 인력 동원해서 재배치하는 데가 옛날 같지 않은 거는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옛날 니미츠급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보다는 좀 세월이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늦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 SSN이라는 것도 실제 뭐 꾸준하게 만들고 있고, 뭐 처음에 그것도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버지니아급. 근데 뭐 그게 다 개선이 되고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뭐 개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지스 구축함도 그 뭐 이제 단위별로 그게 이제 뭐 처음에 뭐 1형, 2형, 3형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알레이버급 중심으로 개량을 하면서 오랜 기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전력은 걔네들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닙니다. 그 기존에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가상적인 중국에 비교해서 이 배를 만들어서 소위 전투함이나 이제 잠수함을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는 시간이 중국보다는 좀 느리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은 뭐 딱딱 쥐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제 그게 핵심 전력이라면은 중간급 전력이 있고 또 하위 전력이 있는데, 이 중간급 전력을 이 중국 생각에서 급히 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함정이냐면은 컨스텔레이션 그 클래스의 호위함. 요거는 유사시의 주전력 알레이버크급 시리즈를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잠깐 뭐 보급받으러 때 빠졌을 때 대신 뭐 경계태세 유지하거나 뭐 미사일 사격을 이제 준비한다든지 해서 한 20척을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서두르다 보니까 설계하는 시간을 줄이자 해서 뭐 이태리 핑칸 티에리사의 뭐 설계를 받아서 뭐 건조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삐끗덕거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부각되는 뉴스죠. 실제 어떤 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미 해군이 건조 실력이 옛날 같지 않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정 한 개 분야의 호위함, 신형 호위함 분야가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하위, 소위 지원함, 상륙함. 이 부분은 또 이제 노후화됐는데, 이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술력이 뭐 딸린다기보다는 빨리 만드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 인력이 많이 동원돼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이거는 또 인력 집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에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을 이제 던지는 게 그 부분. 하위급 전력. 그런 지원함 전력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보안 수준이 소위 내부의 비밀이, 건조할 때 비밀이 그렇게 아주 고도의 비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좀 한번 그 동맹국에 배를 빨리 만드는 일본과 한국에 좀 맡기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급한 거는 이제 소위 보수 유지, 소위 군수 지원함, 뭐 보급함, 탄약 보급함, 유류 보급함이 지금 너무 노화됐는데, 이거 일단 고쳐 써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또 고쳐 쓸 건 써야 되니까, 이 정도는 뭐 보안 단계에서는 높은 게 아닐까, 맡겨도. 그리고 또 인력이 파견되니까, 관리감독 미해군 인력들이 파견되니까, 해당되는 뭐 나라의 조선소에 가서 빨리 수리해가지고 와라. 빨리 그 현 일선에 복귀시키려면은 일단 그거부터 맡겨보자. 그거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이제 소위 MRO라고 해서 시작됐는데, 그 부분은 뭐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업에 있는 업계, 해당되는 업체들, 뭐 양대 업체인데, 물어봤어요. 이거 돈 안 되죠? 했더니, 돈 안 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어떤 인력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려받기, 뭐 돈을 받아도 그냥 월급 주는 수준에 끝난다. 그러니까 수익이 남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미 해군에서 생각하는 이제 뭐 신형 전투함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출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미국 법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미국 내에서 만들면 모를까 해외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가져오는 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소위 그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인접한, 특히 일본 뭐 이런 게 이제 보안면에서 노출될까봐, 그러면 우리가 급하지만 미국 내에서 만들자. 그러면 이제 미국 내 지금 시원찮은 조선사를 너희들 돈 내서 와서 여기 투자, 주식을 매입해서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일부 또 지분도 있겠지만 공동 관리를 해서 만들어주는 건 어떠냐. 그래서 그쪽 분야는 이제 하나오션 중심으로 시도를 이제 하고 있죠. 미국 가서 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고성능 전투함이나 잠수함이 아니라
그런 이제 지원함 중심으로 일단 시도를 하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거를.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수익이 해당 업체에서 생각한 만큼 나올까. 순수한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철저하기 때문에 뭐 포뛰고 차뛰고 하다 보면은 그 해당되는 뭐 미해군 좋은 일. 물론 이제 동맹국의 차원에서는 전력이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한 4년 동안은 이제 업체적 대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미국이 뭐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미국 내에서 전투함까지 만들어줘 하는 거는 그 최상위급에 들어가는 건 소위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그거를 뭐 공동 건조를 한다든지. 아마 그게 최선으로 했던 그 순서인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 봤자. 그 이상은 허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에 뭐 동맹국 관리를 판매를 수출했어도 철저하게 관리하듯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텔스 전투기 F-35 접근조차 못하게 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이야 이제 일부 접근이 되는데 정비도 맡긴다고 하지만은 그런 수준의 관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어떤 일반 언론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듯이 뭐 그게 뭐 우리가 미 해군에 뭐 수출할 수 있다, 뭐 MR과 수익이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맹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뭐 전력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 기술과 군함 건조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고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뭐 호주에 호위함 수출하려다가 뭐 실패했는데 뭐 그건 또 다른 이제 얘기가 있어요. 뭐 업체 간의 싸움이 심하고 뭐 가서 고자질하고 해당 나라에 뭐 서로 고자질하는 게 또 있었고. 그래서 또 그거는 이제 어떤 영업 세일즈에서 서로 잘못한 게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군사 매니아 입장에서 물론 이제 뭐 현업에서 이제 종사하고 있지만은 디자인 설계가 현재까지는 그냥 아주 그 흔한 그 시쳇말로 구려요. 아주 그냥 쌈박한 좋은 그 디자인이 아니에요. 국산 호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차기 호위함으로 시작한 뭐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인데 지금 이제 그 4차선까지 네 번째까지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클래스가 이게 연안 전투함, 호위함이 이제 네 종류가 이제 다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될 건데 앞으로 2030년도 전후로 해서 이게 디자인이 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군이 애초에 그거를 이제 설계 시작을 하기 전에 개념을 이제 이렇게 배를 만들어줘. 기본 설계할 때 설정을 제한을 뒀어요. 전체 그 무게, 함정의 톤수를 좀 여유 있게 뭐 이런 장비 저런 장비 싣고 레이더도 제대로 이렇게 마스터 세우고 뭐 위치 잡고 뭐 미사일 수직 발사기 뭐 앞으로 미래 장래성을 봐서 좀 더 좋은 위치에다 빈 공간을 준다든지 넓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소위 인천급 차기 호위함 그게 2011년도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부터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중 그 당시에 여론 소위 이제 블로그 중심으로 말들이 많았죠. 이게 무슨 언밸런스한 좀 이상한 배를 저 똑바로 만들었는데 뭐 꾸겨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꾸긴. 그리고 소위 현대 전투함의 핵심이 수직 발사기를 안 넣었던 거. 넣을 줄 알았는데 2011년도에 등장한 인천급부터가 야 뭐가 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게 일선 지금 주력함인데 소위 우리 연안 전투함에서 1함대, 뭐 2함대, 3함대 북한을 상대로 한 그 작전 개념이나 운영하는 데는 그 센서나 무장들은 괜찮아요.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딱 북한만 바라보면. 근데 이것들이 뭐 수출 시장에 나간다든지 뭐 대구급 포함한 얘기입니다. 충남급이나 수출 시장에 나간다든지 뭐 중국은 이제 만약에 생각지 않게 뭐 저쪽 태평양 방면에서 어떻게 뭐 싸움을 해야 된다. 과연 이게 그러한 것도 화력이 뭐 수직 발사기 숫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초계 헬기 자체, 헬기 데크에 실는 거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 제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역시나 예상한 대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위 호주 시장을 덤벼들었다는 자체도 조금 우려한 대로 아 이게 근본 그 설계 개념 잡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좋다. 이것은 공군의 개념으로 보면은 공군이 이제 도입을 할 때 FA-50이죠 경전투기 그것도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2011년도 전후로 해서 이게 무슨 뭐 행동방도 짧아요, 머리도 못 가요, 무장도 제한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잠재적인 미래 가상적인 중국 상대로 어림도 없다. 얘는 뜰 수도 없다. 그러던 시절도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 경전투기 그 어떤 그 규모에 맞는 이제 도입국들이 이제 생겼지만은 해군을 보면은 그게 그런 수준이 지금의 차기 호위함 시리즈예요. 딱 그런 수준. 그러면 해군도 공군처럼 제대로 된 KF-11 같은 뭐 전투함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 기본 기술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아직은 나오지 않은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근데 그것도 지금 서로 업체 간에 뭐 네가 만드네 내가 만드네 오늘 이 시간까지 뭐 싸움이 뭐 대단해요. 서로 그 기득권 뭐 아니면 이권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 그 군함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KDDX가 상당한 이제 이슈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서 KDDX를 이제 어쨌든 간에 만들기 시작하고 배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 뭐 만재 배수량, 뭐 톤수 이런 게 다 해결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올라서요 기술력이.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KDDX를 앞으로 나올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가지고 소위 뭐 이지스 구축함, 미니 이지스 구축함을 하는데 이거를 토대로 이제 수출 시장에 나오면은 인정을 받을 거라 좀 봐요. 근데 그 전 단계 지금 현재 호주 가서 깨진 거는 소위 그 차기 오염 2차선 가지고 했는데 서로 간에 싸웠지만은 뭐 작전 요구도 뭐 걔네들 맞추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의 출발점은 저 설계 저 배 가지고 쟤들이 저걸 가지고 뭐 잘 쓸 수 있다고? 이거 뭐 근본적으로 추진 체계도 그렇고 막 이게 처음 우리가 시도한 그 여러 기술이 있는데 뭐 미래지향적으로 그거 제대로 안정화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우리가 국산이라고 하는데 추진 체계 엔진은 뭐 영국 제고 근데 그게 결합이 역시 이거 문제가 많았어요.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뭐 물이 들어오네, 뭐 정지가 되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은 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소위 지금 2차선 그게 이제 대구급이 2차선이고 처음에 얘기한 게 1차선, 2차선 지금 3차선에 배 한쪽 나왔고 그다음에 4차선이 지금 그 예산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는 과정이고 진짜 배는 KDDX 이때 가서야 그 해외 수출에서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성능에 있어서 뭐 디자인 모든 면에서 화력도 지금은 좀 애매모호한 시간과 수준에 지금 있지 않을까. 아주 저는 엄밀하게 냉정하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국뽕을 배제하고 공군하고 틀려요. 공군의 국산전투기가 지금 틀린 과정을 지금 완전히 지금 그 단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HD 현대중공업이 기술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제 주로 수상전투함을 잘 만드는 데가 HD 현대중공업인데 잠수함은 또 하나오션이고 그런 특화가 실제 있고. 근데 HD 현대가 또 왜 기술력이 있냐면은 미국의 이지스함을 이제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한국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차 사업, 2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어떤 이지스함 만드는 기술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위 미국 그 알레이버급에 준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만든 기술 가지고 KDDX에다 접목을 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이제 바뀌는 거죠 상황이. 근데 지금까지 했던 차기 오염 1, 2, 3, 4 이거 가지고는 이게 좀 아직도 뭐 이렇게 완전 해결된 그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거를 또 그쪽으로 이어가기는 좀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지금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해군 사업의 함정 사업은 좀 사실 뭐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볼 때는.